어,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내가 우리 전생에 굉장히 서로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었던 사람들이었다. 연인이었고요. 연애였어요. 그리고 사랑이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됐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비밀이 되었어야만 했다. 되게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많았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었대요. 티를 내면은 안 되고 조용히 하고, 그래서 상대방 혹은 우리 여러분 쪽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 뭔가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만났다거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못된 타이밍으로 너 왜 결혼을 그렇게 일찍 했어? 나는 왜 늦게 만났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을 그렇다고 보낼 수는 없는, 그래서 비밀에 붙여야만 하는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이에서는 가정이 있다는 것, 혼인을 했다는 것, 결혼을 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떤 걸림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보내고 놓친다는 거는 나를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너라는 존재를 내가 어떤 그림자 뒤에 감추고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리더라도 너는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세상한테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는 못 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서 상당히 꽤 긴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오셨대요. 일회성 만남이 아니고 뭔가 단기간에 이렇게 서로 꽂혀서 잠깐 만나서 막 이런 뭔가 노는 느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혼인을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됐고 너를 보낼 수가 없었고 나는 힘들었고 너도 힘들었다. 이 관계 안에서는요, 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 쪽이 나는 좀 세상에 고립되고 타인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이 관계, 이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어. 외로워져도 나는 사랑을 택한다. 이런 자세로 이 관계에 임하셨고 뭔가 되게 서로 많이 둘이서 사랑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필연적으로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됐고 두 사람은 이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대항을 하려고 했지만 근데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을 내려놓은 채 서로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굉장히 그리워했고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꼭 재미로만 시청 부탁드릴게요. 조언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은 이 사람과 뭔가 현세에서도 내가 인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직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 아니면은 직장. 근데 좀 이번 생에도 되게 이루어지기 힘든 사이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길게 가기에는 현세에서도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냉정한 조언일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시고 이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 사람을 놔버리고 이 사람한테 등을 돌리셔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나한테 미친 영향력이 결국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친구로 들어왔던 연인으로 들어왔던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 남자분이요, 뭔가 썸남 아니면은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약간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 여러분의 주변을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이번 생에서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거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기에는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얻은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냥 적당하게 즐기시고 나를 위해서 등을 돌리시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또 우리 여러분을 자기
본의 아니게 또 힘들 수 있게 만드는 인연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전생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너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이런 느낌이 있고, 너가 나의 키 오브 하트,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만 만나서 내가 그 열쇠를 잡고 있으면은 우린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만 오면 되는데 너가 내 행복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되게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해버린 느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너 언제 오지? 언제쯤 얘가 올까? 나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쥐고 있는 우리 그이가 언제쯤 나한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떠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도 네가 보고 싶다. 나도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 우리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는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너만 만나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나도 그래. 나도 빨리 네가 만나고 싶어. 너도 맨날 내 생각하면서 나를 그리워하고 있겠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해.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는데 너를 만나기를 내가 학수고대를 했는데 결말이 그냥 외로움이었대요. 이 사람을 내가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사랑의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가 내 인생 속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와 진득한 관계를 갖기를 나는 그렇게 원했었다.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나의 가족이 되던 아니면은 나의 연인이 되던 나의 뭔가 남편, 아내가 되던 그 어떤 모습이라도 너가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럼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상대방도 그랬고 우리 여러분도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생각을 그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오셨대요. 내가 너를 못 가지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 더 이상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는 나한테 이제 올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떠나야만 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도 이 기다림을 멈춰야만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현세를 위한 조언의 카드를 뽑아보았는데, 좀 이번 생에도 이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나한테 어떤 생각과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대방이 꽤 귀엽고 상대방이 뭔가 좀 호감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옷을 내 스타일로 입는다거나 어쩜 저렇게 쟤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이렇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뭔가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잘 되기에는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연인으로 발전하기에는 힘든데 동료라거나 또 친구 이런 걸로는 얼굴을 봐야 되는 느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데 또 이번에도 가질 수 없는 너가 된 거죠. 왠지 이 관계에서는 나 혹은 그 상대방이 서로를 터치하면 안 되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귀엽지만 호감이 있다는 걸 내가 표현을 하면 안 돼. 제가 나한테 말 걸 때마다 더 대화 많이 하고 싶은데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돼.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티를 안 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넌 동료일 뿐, 넌 친구일 뿐, 너는 같이 수업 듣는 그런 애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를 두 장만 더 뽑아볼게요.
이 남자분과 되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대요. 이 사람을 어떤 나의 활력과 설레임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와 거리, 어느 정도의 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장애물이 우리 사이에 필요한 느낌. 근데 이거를 넘고 이 남자를 가지려고 약간 강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여러분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남자도 이렇게 되고 뭔가 나의 현실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이 남자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얻고 싶으시다면은 거리를 두고 즐기시면은 좋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지키고 쟤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은 좀 얄미워질 필요가 있고 어떤 고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두 사람의 전생의 인연은 귀족 혹은 왕족 그리고 이렇게 노비 혹은 신하 이건 신하도 아니에요. 노비 아니면은 몸종? 약간 이런 식으로 신분의 격차가 좀 심하게 많이 났었거든요. 한 사람이 뭔가 왕족 아니면 귀족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귀족이었다면은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몸을 쓰면서 단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집안 아니면은 그 동네의 피지배 계급이었던 거예요. 노비, 노예, 약간 이런 느낌? 몸종? 이런 느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분의 격차가 진짜 심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썸을 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적인 썸을 굉장히 좀 짧게 타고 그리고 아쉽게 끝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남자분 쪽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시선과 관심이 가기는 했었지만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을 지어야 한다거나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왕족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혹은 뭔가 귀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내가 협상 아니면 교역 아니면 외교 이런 걸 하러 이렇게 밖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외국을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성을 떠나서 전쟁터를 나가야 된다거나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으니까 그만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국민 백성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뭔가 시대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막 나라가 지어지려고 하는 약간 어수선하면서 할 일이 많은 그런 분위기였다거나 아니면 옆 동네에서 막 쳐들어온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혹은 막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막고 더 좋은 건국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좀 그 어떤 말도 못하고 다른 것을 하러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두 사람을 위한 어떤 조언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두 사람의 현세를 위한 조언의 카드를 뽑았는데 이게 뭔가 두 분의 현재 인연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서 같이 편하게 놀고 어울리고 수다 떨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되게 꺼림칙하거나 굉장히 걸리는 문제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서로가 어떤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에요. 쟤는 왜 저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매력이 있을까? 쟤랑 더 시간 보내고 싶어. 쟤랑 더 놀고 싶어. 쟤하고 사귀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막 발전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연애를 땅 하고 스타트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 꺼림칙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 쪽의 가족이요.
이쪽에 아픈 분이 계신다거나 어머니가 뭔가 병실에 입원해 계셔서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 애인한테만 신경을 쓰기에는 좀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이 남자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남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해결하고 우리 여러분도 만나기에는 상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만 서로 생각하자, 우리 사랑만 생각하자 이러기에는 이 남자분이 끌고 들어오는 문제가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찜찜한 느낌이에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 남자분 쪽한테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가족의 문제 같은 것을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남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대요. 왜냐면은 두 사람은요, 이런 거였어요. 부부 아니면은 우리 부부가 되자라고 선언을 하는 연인들. 너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서로가 너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와 평생의 인연을 맺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임을 한 적이 없대요. 나는 너를 보면은 내 운명을 느꼈어.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해. 아니면은 이미 나의 뭔가 부인 아니면 남편이었다라거나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연인 아니면은 가족이었다. 근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놨대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처형 같은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너의 죽음이 나한테 가져온 어떤 인생의 영향력은 굉장히 슬프고 우울했고 한스러웠다. 내가 나의 사람, 나의 짝을 잃어버려서 어떤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너를 잃고 난 다음에 나의 여생이 나는 마치 짐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에서 벗어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 다른 사람한테 1초의 시간이 나한테는 1년처럼 느껴졌대요. 떠나간 너를 죽음을 맞이하고 저승으로 사라져버린 너를 잊는다는 게 나는 너무 힘들었다. 남은 인생도 나는 너로 인해서 죄인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 두 분의 인연을 위한 어떤 조언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현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또 서로 좋아하고 끌릴 수밖에 없는 사이로 만나신 것 같아요. 좀 남자분 쪽에서 우리 여러분을 향한 어떤 구애라던가 관심의 표현 같은 거를 하시고 계신 느낌이 있어요. 약간 허락을 구하는 느낌? 너는 나왔더니 나는 너가 좋은데 혹은 내가 이번에도 너를 구하려고 왔어.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대답해주지 않을래? 이런 느낌인데 근데 왠지 이번에 두 사람이 어떤 시작을 하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좀 비밀스럽게 만나야 되는 느낌이고 마음이 너무 많은데 너를 내가 대놓고 지켜주고 싶은데 얘 건드리지 마. 얘 건드리지 마. 얘한테 말도 너무 많이 걸지 마. 얘 내 거니까. 그런데 뭔가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 이번에도 너를 구하려고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약간 냉정하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관계는 비밀로 붙이시는 편이 좋으실 거래요. 혹은 우리 여러분 쪽에서 이 남자분과 잘 되는 거를 이렇게 망설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기는 해요. 어떤 방패막이라던가 울타리로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 고맙기는 한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제너럴 리딩일 뿐이긴 하지만 비밀과 이 남자를 좀 선택을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상처와 아픔 같은 것을 많이 줄 수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했대요. 여자가 남자분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을 가졌던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사랑을 완성을 시키고 싶어. 우리의 사랑을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남자분 쪽이 우리 여러분한테 등을 돌린 느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기다림을 하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차갑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상대방 남성분 쪽이 이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셨대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싶지 않아. 나를 놓아주었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말이지. 근데 이 남자분을 잊는 게 우리 여러분의 전생에서는 굉장히 힘드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나의 반쪽을 잃어버렸고 내가 나의 팔다리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나는 연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변한 사랑이었다. 변덕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어떤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우리가 서로 같이 어떤 사랑을 시작했던 거를 왜 너는 기억을 못하냐. 왜 갑자기 우리가 서로한테 사랑을 속삭이던 때가 엊그제 같고 결혼을 맹세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는 왜 네가 나한테 갑자기 하루 만에 냉정하게 돌아서 버린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랑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원을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너는 나한테 어떤 거짓말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떠나버렸고 우리는 서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을 위한 이 남자분과 현세를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이 남자분이요, 우리 여러분한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번 생에도 우리 여러분은 아프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위한 조언은 이 사람을 믿지 마시오입니다. 이것은 제너럴 리딩일 뿐이기는 하지만 왠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한테 좀 사랑을 퍼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묘하게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있고 이 남자분이 이번에도 또 어떤 거짓 이야기, 거짓 맹세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굳이 이 남자분을 내 편, 나의 편이 아닌 사람으로 따진다면은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의 편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의 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남자하고 어떤 미래의 약속 같은 거를 하면은 그게 깨어질 가능성이 뭐 100%라는 식으로 카드에서는 나왔고요. 이 남자와 친구로도 안 엮이는 편이 우리 여러분한테 좋고 가족이라면 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두는 편이 좋고 특히 돈거래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 편이 좋고 이 남자를 믿지 마시오. 이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